부산의 어느 10월 아침, 나는 70살 할머니를 55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착각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뒤에 서 있던 손님 셋도 어디에서 보톡스를 했냐고 물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약국을 몇 초 동안 조용하게 만들었다. 나는 노른자와 약사가 알려준 비밀 한 가지만 써요.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피부가 사흘 만에 변하기 시작했고 68살 친구의 깊은 이마 주름도 8주 후에 눈에 띄게 옅어져서 친구들은 그녀가 서울에서 미용 시술을 받은 줄 알았다는 것이다. 오늘 나는 바로 그 비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려 한다. 이것은 내가 30년 동안 쌓아온 3가지 피부 관리 방법으로 나이든 한국 피부에 아주 잘 맞는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놓치면 효과가 많이 줄어든다. 그러니 끝까지 들어주기 바란다. 특히 3번째 부분에서 나는 왜 15분만으로도 60, 70 피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설명한다. 당신은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가 60을 넘기면 피부는 아주 조용하게 변하기 시작한다. 소리도 내지 않고 미리 알려주지도 않지만 한국의 겨울 한 번만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놀란다. 골목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집 안에서는 난방을 하루 종일 틀고 공기는 항상 건조하다. 그러면 입가주름이 조금 더 깊어지고 눈 아래는 더 건조해지고 피부 표면은 거칠고 칙칙해 보인다. 이것은 몇 달 만에 갑자기 늙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변화 때문이다. 젊을 때는 피부가 스스로 28일마다 새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60살이 넘으면 그 주기가 60일에서 70일로 길어진다. 각질이 쌓이고 피부는 거칠어지고 크림도 잘 스며들지 않는다. 자연 보습을 도와주는 피지선도 느려져서 피부는 힘을 잃고 쉽게 마르고 갈라지고 깊은 주름이 생긴다. 특히 한국의 어르신들은 따뜻한 집안과 차가운 바깥의 온도차 때문에 피부에 물이 아주 빨리 빠져나간다. 피부에 물이 부족하면 작은 선도 겨울 하나만 지나면 진짜 주름이 된다. 나는 부산, 대구, 광주, 서울에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고 모두 비슷한 말을 했다. 왜인지 모르지만 1년 사이에 몇 살은 더 늙은 것 같다고 말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괜찮지만 가을과 겨울이 되면 얼굴이 마르고 당기고 주름이 더 생긴다고 말한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겪는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려면 2가지 큰 원인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약해진 피부 장벽이다. 피부를 따뜻하게 감싸는 지질막이 얇아진다. 이 막이 약해지면 수분이 빨리 빠져나가고 작은 날씨 변화에도 피부가 상한다.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몇 주 만에 피부가 나빠지는 것이다. 둘째는 콜라겐 감소다. 25에서 30살 때까지는 몸이 잘 만들어내지만 50 이후에는 해마다 1%씩 줄어든다. 60에서 70이 되면 더 빠르게 줄어든다. 콜라겐이 적으면 피부가 약해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처지게 된다. 특히 이마와 팔자 부위가 가장 빨리 늙어 보인다. 나는 이마를 걱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피부가 나빠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알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한국의 어르신들이 다른 나라 어르신들보다 더 빨리 늙어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겨울 생활 습관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고 매운 음식을 먹고 난방을 오랫동안 튼다. 이것은 피부의 물을 더 빨리 빼앗는다. 그런 상태에서 차갑고 건조한 바깥 공기에 나가면 피부는 충격을 받고 장벽은 약해진다. 많은 어르신들이 크림을 많이 발라도 피부가 여전히 마르고 주름진다고 한다. 피부 장벽이 약하면 어떤 크림도 잘 들어가지 않는다. 마른 딱딱한 흙이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피부가 필요한 것은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단순한 재료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 나는 부산의 70대 어르신들이 직접 쓰고
눈으로 변화를 본 세 가지 비밀을 알려줄 것이다. 이 비밀들은 겉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다시 만들어지도록 돕는다. 이것이 어르신 피부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비밀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묻고 싶다. 날씨가 바뀌면 피부가 더 빨리 나빠지는 느낌이 든 적 있는지, 거울을 보다가 새로 생긴 주름 때문에 한숨을 쉰 적 있는지,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숫자 하나를 댓글로 남겨달라. 여러분의 반응이 있어야 내가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60에서 70 사이에 피부가 왜 빨리 나빠지는지 알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피부 관리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앞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다. 나는 부산의 작은 약국에서 30년 넘게 일했다. 나는 약만 판 것이 아니라 매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의 피부를 지켜보았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피부 때문에 걱정하는 말을 들었고 맞는 방법을 찾은 뒤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알게 되었다. 어르신의 피부 관리는 제품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내와 마짐과 경험의 이야기라는 것을. 나는 약국을 처음 연 19, 98. 연말의 일을 아주 잘 기억한다. 내가 처음으로 어르신 피부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사람은 선자 아주머니였다. 당시 52살이었고 자주 두통약과 비타민을 물어보러 왔다. 하지만 겨울만 되면 얼굴이 더 건조하고 주름이 많아진다고 했다. 그때는 어르신 스킨케어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고 부산의 오래된 골목에서는 더 그랬다. 선자 아주머니는 화학 성분을 쓰고 싶지 않다며 자연 재료로 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자연 재료를 이용한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선자 아주머니는 72이다. 지금도 약국에 오고 이렇게 말한다. 그때 네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 얼굴은 주름이 2배였을 거야. 아주머니는 내가 지난 30년 동안 120명이 넘는 어르신과 함께하게 된 시작이었다. 2010년부터 나는 어르신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더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어떤 관리가 잘 맞는지, 누구는 쉽게 자극을 받는지, 누구는 빨리 좋아지는지, 누구는 조절이 필요한지. 이런 기록은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기 전까지 나는 그것을 널리 알리지 않았. 60이나 70이 되어도 피부가 맑고 건강하게 보일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 그리고 2020년에 나는 68살 혜란 아주머니를 만났다. 아주머니는 거의 40년 동안 밖에서 일을 했고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 햇빛을 많이 받아서 피부가 어두워지고 입가 주름이 깊고 보래는 잡티가 많았다. 아주머니는 오랫동안 크림을 발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나 피부 상태에 맞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알려준 간단한 자연 방법을 3주 동안 따라하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왔다. 딸이 얼굴이 더 밝아 보인다고 하고 스파에 다니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 말에 아주머니의 웃음은 잃어버린 젊음의 한 조각을 되찾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2022년에 나는 74 규민 어르신을 만났다. 말수가 적은 분이었지만 피부는 갈라질 정도로 건조했다. 피부 관리는 여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스스로를 돌보려고 했다. 그분이 내가 알려줄 3가지 비밀 중 하나를 사용하자 3주 만에 피부가 더 부드럽고 밝아지고 건강해 보였다. 아들은 농담으로 아빠 데이트하려고 젊어지려는 거냐고 물었다. 그 말을 듣고 규민 어르신은 웃으며 나이에 맞게 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사람들, 선자, 아주머니, 혜란 아주머니, 규민 어르신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67순, 8순이라도 올바른 방법이 있으면 누구나 피부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이유다. 그리고 이 실제 이야기들이 내가 다음에 말할 3가지 비밀의 바탕이 되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신의 느낌을 듣고 싶다. 당신의 가족이나
당신 자신이 건조함 잡티, 깊은 주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달라. 그 한 숫자가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나는 다음 부분에서 각각의 피부에 맞게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선자 아주머니와 혜란 아주머니, 그리고 규민 어르신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아주 분명하다. 가장 빨리 좋아진 분들은 모두 피부겉보다 몸속부터 먼저 바꾸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부분이다. 나는 오랫동안 3가지 팩 비법을 이야기해왔지만 약국에서 쌓은 경험은 이렇게 말한다. 피부 바탕이 약하면 무엇을 발라도 겉에서만 반짝이고 금방 돌아간다. 그래서 3가지 피부관리 레시피에 들어가기 전에 어르신들이 자주 놓치는 한 가지를 먼저 말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식 콜라겐 식탁이다.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나는 이것을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4가지 규칙으로 바꾸었다. 내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어르신들이 크림과 팩은 잘하면서도 피부를 다시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을 먹지 않기 때문이다.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비타민이 부족하면 무엇을 발라도 잠깐 밝아졌다가 금방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어르신들에게 4가지로 된 콜라겐 식탁을 만들도록 도왔다. 아주 단순해서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다. 첫 번째 규칙은 작은 생선과 생선, 껍질이다. 한국 사람들은 멸치와 고등어 같은 작은 생선을 자주 먹는다. 좋은 점은 이런 생선에 오메가3이 많아 염증을 줄이고 자연 보습을 돕고 피부 장벽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생선 껍질에는 자연 콜라겐이 있다. 일주일에 2~3번만 먹어도 한 달 뒤에 건조함이 줄어든다고 말하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두 번째 규칙은 소뼈 육수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겨울에 이 음식을 좋아한다. 그리고 여기에 녹아있는 콜라겐이 아주 많다. 많이 마실 필요도 없다. 일주일에 한두 그릇이면 피부 속이 강해진다. 나와 10년을 함께한 76살 어르신은 늘 이렇게 농담했다. 내 피부가 청년처럼 매끈하지는 않아도 겨울이 올 때마다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건 네가 말한 뼈국 덕분이라고. 세 번째 규칙은 매일 비타민C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겨울이 되면 비타민C가 부족해서 피부가 칙칙해지기 쉽다. 영양제를 먹을 필요는 없다. 귤 하나나 딸기, 몇 개나 파프리카 반 개면 충분하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제대로 만들도록 돕는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 이틀 3일이 아니라 2주만 꾸준히 하면 밝아지는 분들이 많았다. 네 번째 규칙은 호박씨나 해바라기씨다. 어르신들이 간식처럼 먹기 좋은 음식이다. 이 씨앗에는 아연과 구리가 있다. 콜라겐 구조를 단단히 잡아주는 영양이다. 아연이 부족하면 피부가 쉽게 처지고 주름이 빨리 생긴다. 하루 20에서 30g을 3~4주 먹으면 목과 볼이 더 단단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내가 이렇게 자세히 말하는 이유는 많은 어르신들이 빨리 바뀌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르신 피부는 먹는 것과 바르는 것이 함께 맞아야 가장 빨리 변한다. 하나만 하면 오래가지 않는다. 또 많은 분들이 4가지를 모두 매일 먹어야 하냐고 묻는다. 그럴 필요는 없다. 가장 마음에 드는 2가지만 골라서 꾸준히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회복할 재료를 갖게 해주는 것이다. 이제 피부 속 준비가 끝났으니 앞으로 말할 3가지 비법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다음 부분에서 나는 첫 번째 비밀을 말할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첫 주에 가장 확실한 변화를 보여준다. 그 전에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가족이 4가지 음식 중 하나라도 꾸준히 먹고 있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달라. 한국 어르신들이 실제로 무엇을 먹는지 알아야 그 다음 설명을 더 잘 맞출 수 있다. 피부가 4가지 콜라겐 식탁으로 속부터 잘 길러졌다면 이제부터는 바르는 관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 비밀은 가장 단순하지만
첫 주에 가장 빨리 변화를 주는 기본 마스크 레시피다. 이 마스크는 작은 주름을 옅게 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만든다. 나는 이 레시피를 2010년부터 시험했고 지금도 어르신 피부 관리의 첫 단계로 꼭 쓰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예순 이후의 피부는 죽은 각질을 잘 떼어내지도 못하고 수분을 잘 잡아두지도 못한다. 그래서 첫 번째 레시피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밝게 하고 작은 선을 옅게 하면서도 누구나 쓸 수 있을 만큼 순해야 한다. 내가 도운 120명이 넘는 사람들 중 가장 빨리 좋아진 사람들은 모두 이 기본 마스크부터 시작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기억하는 사람은 선자, 아주머니이다. 나는 아주머니를 처음 만난 것이 1998년이다. 자연 재료의 힘을 깨닫게 해준 첫사람이다. 2018년에 72살이 된 아주머니가 약국에 왔을 때 이렇게 말했다. 얼굴이 거칠고 건조해서 아무 크림도 먹지 않는다고. 피부를 보니 입가와 눈 아래에 작은 주름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매우 건조했다. 그때 내가 아주머니께 준 것이 기본 마스크였다. 달걀 노른자 하나, 플레인 요구르트 한 스푼, 꿀 한 스푼, 밀가루 한 스푼. 단순해 보이지만 나는 어르신 피부에 가장 잘 맞는 비율을 찾기 위해 여러 번 시험했다. 한국 어르신의 피부는 쉽게 건조하고 쉽게 자극받고 회복도 느리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를 섞으면 요구르트가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달걀 노른자가 깊은 수분을 주고 꿀이 진정시키고 밀가루가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붙게 해준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하다. 세안 후 얼굴에 바르고 눈과 입 주위는 피한다. 10분에서 20분 정도 둔다. 따뜻한 물로 씻는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된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이 아직도 기억난다. 2주 뒤에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돌아왔다. 피부가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을 줄 몰랐다고 했다. 친구들도 작년보다 더 밝아 보인다고 했다. 그때 아주머니 눈빛은 잃어버린 젊음을 조금 되찾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이 마스크가 67순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 기본 레시피는 이런 분들께 딱 맞. 피부가 건조하고 거친 분, 입가와 눈가에 작은 주름이 있는 분, 크림을 발라도 잘 스며들지 않는 분, 화학 성분이 아닌 안전한 재료를 원하는 분, 어르신 중에는 달걀 냄새에 민감한 분이 많다. 그래서 많은 분이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물었다. 방법은 간단하다. 레몬 한두 방울을 넣으면 된다. 너무 많이 넣으면 마스크가 변하니 조심해야 한다. 레몬은 냄새만 없애고 효과는 그대로 있다. 또 한 가지, 이 마스크는 깊은 주름을 없애지 못한다. 그것은 세 번째 비밀의 역할이다. 기본 마스크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밝게 하고 작은 선을 옅게 만드는 준비 과정이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 비밀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많은 어르신들이 2, 3주 뒤에 이런 말을 했다. 크림이 다시 피부에 스며드는 것 같다고. 맞는 말이다. 피부 표면이 부드러워지면 그 뒤에 바르는 것은 무엇이든 더 깊이, 더 빨리 들어간다. 다음 부분에서는 두 번째 비밀을 말할 것이다. 한 달 만에 피부를 밝게 하고 탄력을 올려주는 레시피이고 오랫동안 밖에서 일한 분들에게 특히 좋다. 그 전에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집에서 직접 만든 마스크를 써보고 좋은 변화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겨달라. 당신의 경험이 있어야 나는 다음 설명을 한국 어르신의 습관에 맞게 더 정확히 만들 수 있다. 기본 레시피로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깨워준 뒤에는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기 가장 좋은 때다. 나는 이것을 한 달 뒤 얼굴이 다시 밝아지는 레시피라고 부른다. 약사로 일한 긴 시간 동안 피부 탄력과 밝기와 잡티를 이렇게 빨리 바꾼 자연 마스크는 거의 없었다. 특별한 점은 한국 집이라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재료를 쓴다는 것이다. 바로 바나나다. 첫 번째 비밀이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작은 주름을 옅게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탄력과 윤기와 생기를 되돌리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들에게서 가장 빨리 사라진다.
시장에서 일한 분들, 농사 짓는 분들, 한국의 건조한 날씨에서 많이 걷는 분들이 특히 나는 혜란 아주머니를 처음 본 날을 아주 잘 기억한다. 68살이고 수영에서 생선을 팔았다. 아주머니는 젊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밝아 보이고 싶다고 했다. 볼에는 잡티가 있고 팔자주름이 깊었고 햇빛에 오래 있어 피부가 많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바나나 레시피를 떠올렸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쓰던 것이고 나는 오늘날 어르신 피부에 맞게 조금 바꾸었다. 레시피는 다음과 같다. 달걀 노른자 하나, 덜 익은 바나나 한 스푼, 플레인 요구르트 한 스푼, 꿀작은 한 스푼. 덜 익은 바나나는 꼭 필요하다. 너무 익은 바나나는 너무 끈적해서 어르신의 느린 피지선에 맞지 않는다. 덜 익은 바나나는 비타민 B유과 칼륨과 자연 효소가 많아서 피부를 밝게 하고 탄력을 올려준다. 이 재료를 섞으면 부드럽고 은은한 향이 나는 바르기 쉬운 마스크가 된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하다. 세안 후 얼굴에 고르게 바르고 눈가는 피한다. 10분에서 20분 둔다. 따뜻한 물로 씻는다. 일주일에 2번 한 달 동안 하면 된다. 혜란 아주머니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좋아졌다. 3주 만에 아주 환하게 웃으며 왔다. 딸이 밤에 스파에 가냐고 묻고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했다고 했다. 아주머니는 농담인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피부를 보니 정말로 좋아져 있었다. 볼이 밝아졌고 잡티가 조금 옅어졌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도 피부에 은은한 윤기가 있었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변화다. 자연스럽고 무리가 없고 잠깐 반짝이는 효과가 아니라 진짜 변화다. 이 레시피는 이런 분들에게 딱 맞. 햇빛 때문에 피부가 어두워진 분, 볼이 칙칙한 분, 항상 피곤해 보인다고 느끼는 분, 강한 화장품 없이 자연스럽게 탄력을 올리고 싶은 분. 이 레시피를 시장에서 일하는 30명 정도에게 알려준 뒤 많은 분이 똑같이 말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피부가 더 오래 쉰 것 같다고. 이것은 바나나의 비타민 B유과 영양이 피부 거층에 바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댓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여름에 더운데 이 마스크를 써도 되나요? 답은 그렇다이다. 하지만 꿀을 반 스푼으로 줄이거나 요구르트를 조금 더 넣어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더운 날씨에도 답답하지 않다. 두 번째 비밀은 밝기와 탄력에 집중함으로. 가장 강력한 세 번째 비밀로 가기 전에 완벽한 준비 단계가 된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6에서 8주 안에 깊은 주름을 옅게 했다. 20년 된 이마 주름을 가진 미용실 사장님의 이야기도 다음 부분에서 말할 것이다. 그 전에 한 가지 묻고 싶다. 과일 하나만 써도 피부가 밝아진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5를 남겨달라. 어떤 과일을 한국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쓰는지 보고 다음 부분에서 당신의 피부에 맞는 조합을 더 알려주고 싶. 2가지 레시피로 피부가 더 부드럽고 밝아지고 탄력이 생겼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갈 시간이다. 세 번째 비밀이다. 나는 이것을 가장 깊은 주름을 위한 해법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비밀이 길을 열고 두 번째 비밀이 피부를 새롭게 만든다면 세 번째 비밀은 가장 강한 마무리다. 수십 년 동안 자리 잡은 주름에도 영향을 준다.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65 이후의 피부는 젊은 피부처럼 영양을 흡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효과는 재료뿐 아니라 온도와 시간에 달려있다. 이 2가지는 몇 분만 틀려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만큼 중요하다. 세 번째 레시피는 다음과 같다. 달걀 노른자 하나, 밀가루 한 스푼, 꿀 한 스푼, 들기름 또는 올리브유 한 스푼. 건성 피부만 사용. 많은 분이 처음 보면 첫 번째 비밀과 비슷하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작용 방식과 시간을 지키는 사용법에 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 있는데 이것이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레시틴은 피부가 마스크를 정확히 15분 동안 만났을 때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다. 15분이 열쇠다. 나는 이 사실을 2022년에 알게 되었다. 연제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정화영 아주머니 68살이었다.
아주머니는 40년 동안 염색약과 약품과 드라이기, 열에 노출되었다. 피부는 종이처럼 건조했고 이마 주름은 찡그리지 않아도 깊게 보였다. 아주머니는 슬픈 얼굴로 약국에 와서 말했다. 서울에 가서 필러를 맞으려고 했지만 건성 피부에는 좋지 않다고 들었다고. 그래서 나는 이 레시피를 8주 동안 해보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했지만 해보기로 했다. 나는 3가지를 꼭 지키라고 했다. 재료는 모두 실온이어야 한다. 차가운 달걀이나 차가운 꿀은 모공을 닫아 흡수를 막는다. 정확히 15분 붙인다. 따뜻한 물로 씻고 마지막에 찬물로 헹궈 영양을 잠근다.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2번 꾸준히 했다. 그리고 6주째 되는 날 아주 놀란 표정으로 약국에 들어왔다.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어디서 보톡스를 했냐고 물었다고 했다. 나는 피부를 자세히 봤다. 이마 깊은 주름이 거의 절반 옅어졌고 입가도 부드러워졌다. 그 순간 나는 이 레시피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깊은 주름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 해에 나는 이 레시피를 40명이 넘는 어르신에게 알려주었다. 대부분은 주름 크림이 전혀 듣지 않아 실망했었던 분들이다. 그런데 90%가 5주에서 8주 사이에 변화를 보았다. 이 레시피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꼭 맞. 심한 건성 피부, 이마, 깊은 주름, 미간 주름, 입가가 살짝 처진 분, 피부가 거칠고 각질이 많은 분, 강한 화장품을 쓰지 못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다. 이 마스크는 일주일에 2번을 넘기면 안 된다. 어르신 피부는 시간이 필요하다. 민감한 피부라면 들기름은 빼고 꿀을 반 스푼만 사용해야 한다. 또 하나의 장점은 크림 흡수가 훨씬 좋아진다는 것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했다. 밤크림이 2배로 빨리 스며드는 것 같다고. 이것은 맞는 말이다. 각질층이 부드러워지면 모든 영양이 더 깊이 들어간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달걀 노른자와 요구르트와 꿀과 바나나와 들기름이 이렇게 잘 맞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것을 알면 자신의 피부에 맞게 조절하면서도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그 전에 묻고 싶다. 이마나 입가에 깊은 주름이 있고 개인 상담을 원한다면 댓글에 숫자 6을 남겨달라. 그 숫자를 보고 다음 부분에서 피부 타입별로 더 자세히 안내할 것이다. 3가지 비밀을 쓴 어르신들의 변화를 보면서 많은 분이 같은 질문을 했다. 왜 달걀 노른자나 요구르트나 꿀이나 바나나처럼 평범한 재료가 이렇게 강한 효과를 내나요? 비싼 크림보다 더 잘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나는 이번 부분을 온전히 과학적 설명에 쓰고 싶었다. 이 3가지 레시피는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피부 생리에 맞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60에서 80의 피부는 많이 바뀐다. 피부 재생 주기는 길어지고 피부 장벽은 약해지고 피지선은 거의 쉬고 콜라겐은 빠르게 줄어든다. 그래서 어떤 재료든 효과를 내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어르신 피부에 느린 흡수를 따라갈 것,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회복을 돕는 방향일 것.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바로 달걀 노른자, 요구르트 꿀 바나나, 들기름이다. 각자 다른 일을 하지만 서로 자연스럽게 도와준다. 먼저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이다. 많은 고급 화장품도 레시틴을 쓰지만 달걀에는 가장 자연 상태로 들어있다. 레시틴은 피부 세포를 붙여주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한다.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수분 손실을 줄이고 안쪽에서 피부를 부드럽게 한다. 중요한 점은 레시틴이 실온에서 약 15분 동안 가장 잘 흡수된다는 것이다. 10분보다 짧으면 작용하지 않고 20분보다 길면 피부가 당길 수 있다. 그래서 3번째 비밀은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그 다음은 요구르트 속 젖산이다. 이름은 강하게 들리지만 요구르트의 젖산은 AHA 중에서도 가장 순하다. 젊은 피부에서는 각질을 빨리 떼어주지만 어르신 피부에서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오래 쌓인 말은 각질을 천천히 풀어주어 피부가 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래의 새 피부가 영향을 더 잘 받는다. 그래서 요구르트는 3가지 레시피에 모두 들어간다. 꿀은 우리 할머니 세대부터 많이 썼다. 감기에, 목에, 상처에. 꿀에는 강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햇빛과 추위와 건조함에 상한 피부를 회복시킨다. 특히 꿀 속 효소인 글루코스 옥시다. 아제는 아주 약한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만든다. 이것은 피부를 아주 부드럽게 정리해주지만 어르신 피부에도 안전하다. 그래서 꿀은 피부를 밝히고 톤을 고르게 한다. 바나나는 많은 사람이 그냥 에너지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피부에게 바나나는 비타민 B6 공장이다. 비타민 B6는 탄력을 돕고 콜라겐 형성에 필요하다. 칼륨은 피부의 수분을 채우면서도 끈적이지 않게 한다. 덜 익은 바나나는 잘 익은 바나나보다 항산화가 더 많아서 어르신 피부에 더 좋다. 그래서 나는 꼭 덜 익은 바나나를 쓰라고 말한다. 마지막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이다. 한국 집에서 자주 쓰는 기름이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많아서 심하게 건조한 피부를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인다. 어르신 피부에는 천천히 스며들어 수분을 오래 잡아주는 점이 특히 좋다. 하지만 보습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건성 피부에만 적합하다. 지성이나 민감성 피부는 양을 줄이거나 아예 빼야 한다. 이 재료들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비율과 시간을 맞추면 비싼 화장품도 하기 어려운 효과를 낸다. 자연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르신 피부가 강한 성분보다 부드럽고 꾸준하며 생리에 맞는 성분을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이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원리를 알면 단순히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피부가 건조하면 기름을 반 스푼 늘리고 쉽게 붉어지면 꿀을 줄이고 피부가 거칠면 요구르트를 조금 더 넣으면 된다. 이것이 오래가는 현명한 피부 관리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이 놓치지만 효과를 결정하는 안전 수칙을 말할 것이다. 어르신 피부를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단계다. 그 전에 한 가지 묻고 싶다. 피부 타입별 조합표를 내가 따로 만들어주길 원한다면 댓글에 숫자치를 남겨달라. 당신의 답을 보고 다음 설명을 정하겠다. 각 재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되면 3가지 비밀은 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효과는 재료와 비율과 시간의 조합에서 나온다. 하지만 사용하기 전에 꼭 말해야 할 것이 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어르신 피부는 얇고 건조하고 민감해서 더 조심해야 한다. 나는 작은 주의를 놓쳐서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을 많이 보았다. 어떤 분은 얼굴이 붉어지거나 따갑기도 했다. 레시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용법이 피부 상태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3가지 비밀을 안전하게 쓰기 위한 안내서와 같다. 먼저 많은 어르신이 가볍게 생각하는 알레르기다. 재료가 자연 성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다. 어르신 피부는 장벽이 얇아서 쉽게 자극받는다. 그래서 나는 항상 패치 테스트를 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많은 분이 이 단계를 건너뛴다. 방법은 아주 쉽다. 팔 안쪽, 팔꿈치 근처에 소량을 바른다. 20에서 30분 유지하고 씻는다. 24시간을 기다린다. 붉어짐, 가려움, 따가움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해도 된다. 2단계는 지난 3년 동안 15명 이상의 자극 사례를 막아준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강한 화장품을 오래 써서 피부가 얇아진 분들에게 그렇다. 2번째는 피부에 손상이 있을 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습진, 붉은 염증, 피부 발진, 긁힌 자국, 로사시아, 염증성, 여드름. 사상에 사는 63 아주머니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피부가 벗겨지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마스크를 썼다. 내가 1, 2주 쉬라고 했지만 기다리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피부가 이틀 동안 살짝 따가웠다. 다행히 금방 회복했지만 손상된 피부는 쉬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번째는 시간대다. 어르신 피부는 아침에 마스크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는 동안 모공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따뜻한 물로 세안한 뒤 잠자기 전 한두 시간이다. 따뜻한 물은 모공을 살짝 열어 레시틴, 젖산, 꿀이 더 깊이 들어가게 한다. 네 번째는 보관이다. 세 가지 레시피 모두 달걀, 요구르트, 꿀을 쓴다. 이 재료들은 하룻밤 보관하면 안 된다. 보관하면 세균이 생기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쓸 만큼만 만든다. 남은 것은 버린다. 냉장 보관하지 않는다. 전날 미리 만들지 않는다. 해운대의 71살 아주머니는 절약하려고 2번 쓰려고 냉장 보관했다. 두 번째 사용 후 약간 따갑다고 했다. 회복되었지만 그 일 이후 나는 이 설명을 더 강조한다. 다섯 번째는 사용 빈도다. 레시피가 순하다고 해도 매일 쓰면 안 된다. 어르신 피부는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 이상적인 빈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 각 사용 사이에 최소 3일 간격. 효과가 빠르다고 해서 주 3, 4회로 늘리는 분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피부는 오히려 건조하거나 피곤해진다. 여섯 번째는 계절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다. 한국의 계절은 크게 변하고 피부 반응도 달라진다. 겨울, 건성 피부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반 스푼 추가. 여름, 꿀 줄이기, 기름 빼기. 가을, 기본 레시피 그대로. 봄, 초여름 햇빛 대비를 위해 바나나 마스크 우선.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있다. 도구 위생이다. 그릇, 스푼, 바르는 도구는 깨끗하고 완전히 말라 있어야 한다. 물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마스크가 분리되거나 효과가 떨어진다. 이 모든 주의 사항은 복잡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르신 피부가 얇고 민감해지는 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도록 돕기 위해서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이 기다린 세 가지 비밀의 전체 정리와 8주 동안 최대 효과를 내는 조합 방법을 말할 것이다. 그 전에 한 가지 묻고 싶다. 자연 마스크로 자극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달라. 그 답을 보고 마지막 정리에 자극 대처 방법을 넣겠다.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다. 예순 이후 피부가 왜 칙칙해지는지부터 선자 아주머니, 혜란 아주머니, 규민 어르신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한국 어르신 피부에 맞게 30년 동안 관찰하고 시험하고 다듬어 온 세 가지 비밀까지. 나는 이 영상을 본 뒤에 당신이 단순한 미용법 하나가 아니라 어떤 나이에서도 바뀔 수 있고 다시 환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얻기를 바란다. 오늘 도움이 된 것이 있었다면 아주 작은 방법이라도 좋다. 좋아요를 눌러달라.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안전하고 쉬운 피부 관리 비법을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달라. 그러면 나는 다음 영상을 준비할 힘을 얻게 된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겨울에 피부가 갈라지는 것을 막는 방법을 나눌 것이다. 끝까지 함께해줘서 고맙다. 곧 다시 만나자. 더 부드럽고 더 밝고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여정에서.